혹시 우리 발밑에서요, 보이지 않는 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? 거대한 구조물을 묵묵히 떠받치고 있는 이 땅이 아주 조금이라도 균형을 잃는 순간 모든 것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바로 그 불균형한 힘, 부등치마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기차를 타고 갈 때 덜컹하는 그 순간? 아니면 다리 위에서 본 아주 미세한 균열 같은 것들. 사실 이게 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쳤을 수 있는데 전부 부등치마가 남긴 흔적일 수 있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기술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땅 위에 세운 모든 것들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네, 전문 용어로는 바로 이걸 부등치마, differential settlement라고 부릅니다. 그러니까 땅이 전체적으로 똑같이 아주 균일하게 가라앉으면 사실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. 근데 어느 한쪽만 푹 꺼지는 순간 바로 거기서부터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겁니다. 그래서 현장에선 이런 말도 하죠. 치마는 자연의 순리지만 부등치마는 관리의 실패다. 정말 핵심을 꿰뚫어는 말이죠.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불균형이 생기는 걸까요? 그 근본 원리부터 한번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. 원리는요, 정말 놀라울 만큼 간단하면서도 강력합니다. 생각해보세요. 아무리 똑같은 무게로 눌러도 그 힘을 받는 땅의 성질이 다르면 당연히 변형되는 정도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. 바로 이겁니다. 자, 이 그림을 보시면 그냥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. 왼쪽을 보세요. 단단한 A 지반 위에서는 구조물이 아주 안정적이죠? 근데 오른쪽, 상대적으로 무른 B 지반 위에서는 어때요? 구조물이 기울어지면서 내부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. 바로 여기가 모든 문제의 시작점, 부등치마가 발생하는 순간인 거죠. 자, 그럼 이제 이 골치 아픈 불균형을 일으키는 구체적인 원인들을 한번 진단해 보겠습니다. 마치 의사가 환자를 진찰하듯이 보이지 않는 힘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죠. 원인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에요. 우선 집안 자체가 연약한 점토층이랑 단단한 안반이 막 섞여 있을 수도 있고요. 아니면 하중에 한쪽으로 쏠려서 그럴 수도 있죠. 또 땅속에 있는 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거나 시공할 때 다짐을 꼼꼼하게 하지 않아도 문제가 생깁니다. 특히 철도 같은 경우에는요, 수십 톤짜리 열차가 계속 지나다니잖아요. 그 반복적인 진동이 시간이 지나면서 집안을 아주 서서히 약화시키기도 합니다. 자, 원인을 알았으니 이제 해결책을 찾아봐야겠죠? 그 첫 번째 단추는 바로 설계입니다.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예측하고 균형을 만들어내는 기술이죠. 정말 중요합니다. 가장 흔하게 문제가 터지는 곳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전이 구간이에요. 다리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. 아주 단단한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이랑 상대적으로 무른 흙이 딱 만나는 지점. 당연히 이 경계에서 힘이 집중되면서 치마가 발생하기가 너무 쉬운 거죠. 그래서 엔지니어들이 머리를 싸매고 해결책을 내놓습니다. 하중을 어떻게든 분산시키는 설계를 적용하는 거죠. 예를 들면 전이 슬래브라는 걸 둬서 충격을 완화해주거나 흙 속에 보강재를 넣어서 흙 자체를 더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. 아니면 아예 발상을 전환해서 아주 가벼운 EPS 글록 같은 걸 써서 누르는 힘 자체를 확 줄여버리는 방법도 있고요. 그리고 또 하나의 정말 큰 골칫거리가 바로 물입니다. 흙 속에 갇혀있는 이 물이 아주 서서히 몇 년에 걸쳐서 빠져나가거든요. 그러면서 예측하기 정말 힘든 치마를 일으키는 주범이 되기도 합니다. 이 문제에 대한 해법은 좀 역설적으로 들릴 수도 있어요. 바로 치마를 일부러 가속시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공사 끝나고 천천히 가라앉게 놔두는 게 아니라 건물을 짓기 전에 미리 무거운 흙 같은 걸 쌓아서 일부러 꾹 눌러주는 거죠. 치마를 미리 시키는 거예요. 아니면 연직 배수제라고 마치 빨대 같은 걸 땅에 꽂아서 물을 빨리 빼내는 방법도 있습니다. 예측 불가능한 미래의 치마를 예측 가능한 시간 안에 끝내버리는 아주 스마트한 제어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. 자, 이제 멋진 설계도가 나왔습니다. 그럼 이걸 들고 현장으로 가봐야겠죠? 아무리 완벽한 설계도라도 시공이 엉망이면 이건 그냥 종이 쪼가리에 불과하니까요. 현장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. 바로 95%.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흙을 쌓을 때 그냥 쌓는 게 아니라 원래 부피의 95%까지 압축될 정도로 단단하게 다져야 한다는 의미입니다. 이건 선택사항이 아니라 균일하고 안정적인 기초를 만들기 위한 타협 불가능한 절대적인 기준인 거죠. 물론 다지는 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.
시공 중에도 집안을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보강해줘야 해요. 하중을 한 번에 쾅 싣는 게 아니라 여러 단계로 나눠서 천천히 가하는 단계 성토 방식을 쓰기도 하고요. 아니면 아예 시멘트를 흙이랑 섞어서 땅 자체를 단단하게 만들거나 고압으로 시멘트 용액을 쏴서 땅 속에 단단한 기둥을 만드는 제트그라우팅 같은 최신 기법들도 사용됩니다. 그리고 설계, 시공만큼이나 중요한 게 하나 더 남았습니다. 바로 계측인데요. 저는 이 말이 참 와닿더라고요. 계측은 집안의 언어를 듣는 행위다. 그냥 단순히 숫자를 재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땅 속의 미세한 움직임과 상태를 이해하려는 노력, 말 그대로 땅이 우리에게 보내는 신호에 귀를 기울이는 과정인 겁니다. 그래서 이런 장비들을 씁니다. 치마판으로 얼마나 가라앉는지 수직 치마령을 재고요. 경사계로 혹시 옆으로 밀리지는 않는지 수평 움직임을 감지합니다. 또 간극수압계로는 땅속 지하수의 압력 변화를 계속해서 모니터링하죠. 그리고 그냥 보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.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한 달에 1mm 이상 가라앉으면 안 된다와 같은 아주 엄격한 기준을 통과해야만 비로소 안전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복잡하고 정교한 공학적 노력들이 실제 현장에서는 과연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? 이론이 현실에서 어떻게 증명되는지 성공 사례들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. 바로 이게 그 결과물입니다. 우리나라의 대동맥, 경부고속선에서는 EPS 공법 같은 걸 써서 연간 치마량을 0.8mm, 거의 없는 수준으로 잡아냈고요. 유독 연약 지반이 많았던 호남고속선에서는 제트그라우팅으로 부등치마를 절반이나 줄이는 데 성공했습니다. GTX-A 같은 최신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고요.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 완벽하게 힘을 발휘한 아주 좋은 사례들이죠. 그리고 이런 노력의 결과는 단순히 구조물이 안 기울어졌네?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. 당연히 안전성과 신뢰성은 확 올라가고요. 장기적으로 봤을 때 고장나서 고치고 하는 유지보수 비용이 크게 줄어들겠죠. 결국 프로젝트 전체를 놓고 봤을 때 들어가는 총 비용, 즉 생애주기 비용, LCC를 절감하는 엄청난 효과로 이어지는 겁니다. 자, 오늘 이야기의 핵심, 세 줄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. 첫째, 부등치마는 결국 힘의 불균형에서 시작된다는 것. 둘째, 이걸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조사, 스마트한 설계, 그리고 원칙을 지키는 시공, 이 3박자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것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노력의 본질은 결국 균형을 설계하는 기술 그 자체라는 점입니다. 생각해보면 참 멋지지 않나요? 자연의 거대한 힘을 억지로 누르고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 힘의 불균형을 먼저 이해하고 그것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하는 기술. 어쩌면 이게 부등치마라는 하나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 집안공학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철학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